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3일 남은 2021년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연말 불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셨을 텐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을 기준으로 좀 많이 투심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일 이전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산타 랠리가 시작되나 연말까지 쭉 상승장이 이어갈 수 있나 라고 좀 기대 심리가 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부터 조금씩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럼 2022년도는 과연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2021년도에 그동안의 코인은 어땠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쁘게 또 열 수 있는 오늘 하루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어제 밤부터 갑자기 내려가는 차트를 보시고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연말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있다면 올라가는 방향도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코인 이슈들 짚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오늘의 네. 악재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악재라기보다는요, 이게 악재일까 하는 거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악재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려간다라고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좀 악재로서 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주식과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이슈, 또는 테이퍼링 조기 실현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갔을 때 미국의 증시도 내려간다. 지금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전통금리가 올라가면 전통금융이 더욱더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 물론 마지막은 보합권으로 마지막에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시작하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상승과 더불어서 이번 12월의 차트를 보면 미국의 증시는 12월 동안에 5%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10%가량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온 거는 2021년 올해 6월 이후로 처음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한 번 불안해집니다. 주식은 미국 증시도 같이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먼저 살짝 올라가는데 코인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말 코인은 끝이 아닌가라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왜 아니냐면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통금융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금융이에요. 물론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때 투심이 위축되고 코인과 같이 내려가는 경우는 맞습니다만,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많아지고요.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인은 반대입니다. 코인이 처음 나왔던 거는 디지털 금, 즉 해지 수단으로서의 코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경제가 안 좋을 때 무언가가 그것을 좀 받쳐줄 만한 게 필요했어요. 이전에는 금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나왔었죠. 실제로 그동안의 전 세계적인 이슈에서 나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것들이 예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디커플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돼야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사실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지도 못하고 있고 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통해서 시장에 내보낼 예상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경제는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 주식이 단기적인 실적 좋음 이유로 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코인은 이제는 경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단독 상승이 가능하다. 오히려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더욱더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바로 메타마스크,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마스크는 뭐냐? 바로 코인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이 지갑, 메타마스크의 지갑에서 메타마스크 자체 토큰,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언제부턴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타마스크 측에서는 코인을 발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코인을 사기꾼한테 샀어요. 근데 그 산 코인은 어떡합니까? 어디에다가도 팔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코인은 아직까지 사기도 너무 많고 예전부터 코인에 대한 해킹 이슈 그리고 사기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코인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판매 금지시키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코인 자체는 털리지 않아요. 비트코인 자체는 그동안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편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편의성이 아닌 누군가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러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규제와 법안을 통해서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잡고 엄벌해치해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코인이 이거 봐라. 코인으로 통해서 파생되는 사기 행각이 많다. 코인은 나쁘고 코인은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마찬가지로 현금이 있습니다. 그럼 도둑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다단계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현금을 없애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이것도 규제가 없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규제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사기꾼들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욱더 해지 수단으로서의 그 디지털 금으로서의 확실한 성공을 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나 이 나스닥과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6월 이후로 처음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멀리 봤을 때 향후에 달러 해칭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개별 시장으로서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메타마스크 토큰 사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주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악재는 이제 큰 호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대중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예를 설명을 들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최근에 이 디센트럴랜드 12월 24일에 코인원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관련해서 뉴스는 이전부터 나왔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거래소 하나에 상장이 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 살 수 있던 음료는 이제 소형마트 혹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코인의 유동성은 오를 것이고 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랫물이 맑아서 윗물이 맑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래소 규모 차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냉정하고 차갑고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은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웬만한 일로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자, 예전에는 이 선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전문가들도 이 선반영 이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태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암호화폐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사람들도 이제 이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미리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악재에 대해 조금 민감하게 혹은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또 쉬운 예가 있죠. 최근에 있었던 이 FOMC를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FOMC가 12월 초에 있는데 그 전부터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 이 FOMC 결과를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나쁘게 예측을 했죠.
그 예측한 걸 대중들은 이미 인지를 했고 그거를 시장에 선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FOMC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락을 보였고 이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다면 이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대처를 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미 내가 뺄 수 있는 물량을 빼고 안전자산 그리고 지갑에 돈을 보관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죠.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선반영이 되고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거품이 없어지고 있고 웬만한 호재가 아닌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호재가 있더라도 금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테조스, 왁스 등 여러 호재가 있었죠. 그날 많은 상승을 보였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떨어지는 모습,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모습,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호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정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접근을 할 타이밍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이 심리 자체도 있겠지만 확실히 시장이 좋으면 작은 호재에도 금방금방 가격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큰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뭐 선반영 정도에서 끝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호재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의 투심이 살아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 앞으로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오늘의 호재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호재가 아닙니다. 올해의 호재입니다. 올해의 호재는 네, 그래서 어떤 올해 암호화폐가 사실은 지금 연말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힘든 게 전혀 아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힘든 시기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비트코인 얼마로 시작을 했냐면 2천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이 2021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8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6천만 원대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2021년에 이미 3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2021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지금 또 기분 좋게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힘들더라도 2022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2023년에 더욱더 성장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암호화폐를 먼저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도에 비트코인 ATM기가 약 2만 대 가량이 설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하루에 50대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어디서도 인출할 수 있는 ATM기가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국내에서도 2019년도에 비트코인 ATM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GS 편의점 이거 노출해도 되나요? 어쨌든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고 그 ATM기 안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왔었는데 사실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없다 보니까 과연 비트코인 ATM기가 정말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충분히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에 넣어놓고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ATM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 더욱더 좋고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암호화폐를 그동안 원천적으로 무조건 금지 정책을 했던 나라들이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 인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금지해갖고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물론 인도의 인도의 화폐의 가치가 내려갈 때쯤에 암호화폐를 사용을 검토해보겠다라는 뉴스는 너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허용한다라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나라인데, 자, 인도 거래소 중에 코인스위치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인스위치 거래소를 보니까 올해 이용자가 벌써 14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2020년에 비해 2021년도에 인도의
거래소에서 이용자 수가 14배가 증가했다. 상당히 많은 증가량이고요. 그리고 와지로엑스라는 거래소 역시 인도 거래소입니다. 이 와지로엑스를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 유동량이라고 하죠. 이 거래량이 1,70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인도의 2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인도의 투자자도 늘어났다. 자, 인도의 자금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대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예전에 중국의 자금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암호화폐를 금지했던 국가들의 자금들이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들어오면서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변동성을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지금 당장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2021년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차트를 켜고선 2021년의 시작과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상승을 했고 지금 하락하는 거는 정말 애기 같은 귀여운 차트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과연 2022년에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건데 자, 세계 유명 기업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은 크립토의 해다, 비트코인 해고 알트코인의 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어떤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벤처 캐피탈입니다. 점프 캐피탈이라고 상당히 큰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자, 2022년도는 크립토의 지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알트코인들로도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들도 비트코인을 체결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점점 시스템을 크립토화 시키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2022년도에는 더욱더 상승세를 좀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글로벌 트레이닝 회사입니다. 인사이트 총괄 역시 2022년도는 기관 투자들이 알트코인들에 조금씩 더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 자, 비트코인은 2022년도부터는 암호화폐 해가 될 것이다. 이거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호재, 정말 오래됐지만 나오지 않은 호재가 있어요. 비트코인 ETF죠. 현물 ETF가 허용될 것이냐.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국내 암호화폐 세금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라고 미뤄졌어요. 그리고 각 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 세금에 대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안이 나오면 오늘부터 개정안을 실행해서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개정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 암호화폐가 만약에 바로 없어질 오늘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끝자락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정안조차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개정안들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 중이고 그런 것들이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정말 암호화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19년보다 2020년대가 더 좋은 암호화폐 해였고 2020년보다 2021년 올해가 너무나도 좋은 암호화폐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도도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좀 기분 좋게 매매할 수 있는데 2022년도에도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고 올라가는 코인들을 고점 매매만 한다라고 본다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살림살이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무료 방송도 그렇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들, 차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호재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 초에 이 비트코인 ATM기가 2만 대가량 설치가 됐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인도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용자 수가 14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는 세계 유명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가 거듭할수록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저도 NFT를 가져왔는데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NFT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기에 또 동참을 해서 자, 이 21년은 일단 NFT가 대세였긴 한가 봅니다. 지금 거래량이 지금 하나로 15조 4천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20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자, 392억 원의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에 비해 420배가 좀 적었던 상황인데 그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NFT 거래. 보통 이 NFT 거래는 이 오픈시라는 마켓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 오픈시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이나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을 올려서 매도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 NFT를 만들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 자, 이렇게 NFT 규모가 커지는데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고 이 NFT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명품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명품. 일단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진입을 함으로써 이 규모가 커지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많이 아는 뭐 구찌, 루이비통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거죠. 버버리 등 이 NFT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구찌 같은 경우는 산 옷을 윗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리셀이라고 하죠. 그 리셀이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는 이 리셀이 메타버스 세계관까지 뻗어가서 리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이 NFT 시장에 가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명품은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명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근데 이런 명품에 흠집을 내는 가짜 제품 아주 민감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가짜 제품 NFT를 통해 대충 어떤 식으로 연관이 가능한지 짐작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 명품 회사들은 자사의 제품을 명품으로 인정해주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들이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구매를 해줄 수 있는 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떤 제품이든 저작물이든 이 NFT로 만들면 그 제품에 고유 번호가 붙습니다. 그럼 어디서든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위조와 변조가 어려우니까 이 NFT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제가 인터넷이나 뭐 직거래를 통해 명품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고유 번호가 있고 이 NFT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라고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조금 안정적인 거래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과 이 연계한 NFT를 기업들은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인증 솔루션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면 이거 정품이야. 정품이니까 써도 돼. 인증을 또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향후 출시되는 이제 제품 NFT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옷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차에서도 등록이 하고 저희 많이 쓰는 시계도 있죠. 시계도 지금 이 NFT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특히 저희 이제 나이키가 보시면 해외 같은데 보시면 지금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를 하지만 뜯어보면 나이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거 나이키 운동화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였네. 이런 경우를 해외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이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NFT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 적용을 해보겠다. 뭐 아디다스 포함 이런 기업들도 해보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어느새 NFT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어보니까 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질 수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산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NFT 시장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요. 특히나 이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좀 NFT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시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마무리하는 컨셉으로 제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코인이 가장 으뜸 코인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1년 메타버스와 그리고 그 NFT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 디센트럴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이 NFT를 모두 다 조합한 너무나 좋은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코인이냐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가상 공간 안에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남 땅값이 너무 비싸요. 저는 강남을 못 삽니다. 자, 그럴 때 내가 강남을 여기서 못 사니까 우리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라도 사자.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강남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의 옷도 사고 옷도 엄청 비쌉니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런 것들을 사면서 꾸미고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카지노도 다니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가상 생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 기존에 계셨던 분들 특히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있는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그걸 왜 사?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들 사더라고요. 실제로 자, 미국 래퍼 중에 스눕독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 스눕독이라는 래퍼가 타 NFT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캘리포니아의 땅을 사고 그 안에 가상적인 맨션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땅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 얼마에 팔렸냐면 해당 토지 인근이 한 5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낙찰이 돼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게 판 거는 28억 9천만 원에 땅이 또 팔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의 세대는 예전의 세대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들,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안에서 내 꿈을 실현한다. 이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시가가 8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정말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4,195원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구나. 예전의 버블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블 뭐가 있습니까? 튤립 버블.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말 누구나도 막 튤립을 사고 싶어서 막 난리였던 이런 튤립 버블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튤립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시들면 없어지고 정말 언제나 끝이 나는 한정적인 그거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자개라고 해서 부유층에게만 한정된 정말 이 부의 자랑 사자개가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10억이 넘게 낙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주면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 그거를 얼른 캐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상 속의 부동산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가 2021년이냐면 자, 이 구간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이 구간이 2021년 1월입니다. 86원에 시작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7,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죠. 정말 몇 배입니까? 4,000배, 2,000배 너무나도 많은 퍼센티지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쭉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 자, 밑꼬리 구간을 찾아보니까 밑꼬리 구간 맞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이 이전에 양봉의 시작 지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이 라인을 뚫리고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버블이 되는 거고 정말 한바탕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인을 뚫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거는 이미 이 정도의 확실한 레벨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정도의 구간은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이젠 이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디센트럴랜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공략주가 아닙니다. 특징주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 공략해 보셔라 이건 아니고 일봉상에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린데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단기적인 지지라인, 중장기적인 지지라인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형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기 찍어놓은 구간 있죠?
이전에 지난달에 하락 구간, 상승에 시작했던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에서 새롭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3,900원대 라인까지 찍고 나오네요. 온다면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략은 조금 관망하시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확인시켜 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얼마입니까? 4,500원대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차트가 형성이 돼요. 지지라인을 올려놓고 돌파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과연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예전의 지지라인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반등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노리신다면 디센트럴랜드도 충분히 앞으로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센트럴랜드 오늘 비트마루님께서 21년 최고의 으뜸 코인으로 한번 꼽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메타버스 광풍을 이끈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80원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더라도 몇 배가 이렇게 오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좀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저는 오늘 스와이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스와이프가 뭐냐면 디지털 암호화폐, 지갑이자 그리고 비자 카드 플랫폼입니다. 자, 사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스와이프 토큰 사용해서 출금과 입금 등등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실물 카드로 만들어 사용 가능한 이 직불 카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처음 만들 때 결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재 정확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와이프, 암호화폐가 화폐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존 금융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이게 광범위한 서버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2월 31일 이 스와이프가 스와이프 파이낸셜로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에 영국의 이 핑코펙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핑코펙스 회사는 영국에서 전자화폐 기관으로 승인이 된 회사이고 현재 33개 유럽 국가에서 기업용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마스터카드 회원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낸스가 이 스와이프를 인수를 했죠. 이거 바이낸스 카드도 곧 출시 예정이고 이런 스와이프 리브랜딩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이 좋아진다면 이 미래지향적으로 이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통해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스와이프 1875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사용했던 이 두 가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MACD와 CCI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ACD, 제가 이 골든 크로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벌어진 이후에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과 얼마나 입을 벌리면서 벌어지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MACD는 추세로 추세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밑에 CCI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일 기준으로 현재 이 가격이 얼마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냐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어제 이게 지금 8%, 마이너스 8%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금 1875원, 만약에 이것이 195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 준다 라면 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옆에 가더라도 그 매물대가 7월달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매물대를 보고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225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디센트럴랜드와 스와이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비트마르님? 네, 제가 그 특징주에서 메타버스와 NFT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상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인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코인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암호화폐 대부업 코인이에요. 오.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불법 대부업처럼 엄청난 이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은 카바라는 코인입니다. 자, 암호화폐 대부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지금 현재 뭐가 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가 필요한데 지금 매도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대출하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마찬가지 뭐 전당포 같은 데 가면은 비싼 명품 시계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받아오는 것처럼 코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코인 시대 안에 화폐를 가지고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제가 상환을 하고 싶어요. 상환을 할 때는 이자처럼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수수료와 제가 가지고 간 빌려간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반납을 하면 제가 담보로 맡겼던 암호화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코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게 되는 건 어떡하냐? 자, 은행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저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가지고 잉여금으로 만들 것이냐. 만약에 잉여금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버넌스 시장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된 토큰은 소각을 시키는 거고요. 소각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금액이 많이 풀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가격의 상승을 더욱더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축률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축률을 늘려서 그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식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은행 그리고 코인 세계의 대부업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대출 은행인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카바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뭐 2022년, 23년 이렇게 NFT와 가상현실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을 해서 단기적인 차트가 깨졌다는 게 문제예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꾸준히 내려갔죠. 이렇게 꾸준히 내려간 이유가 뭐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요.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고 쭉 내려오면서 이전에 어깨 라인까지 깨졌어요.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어깨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의 추세가 된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저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엄청난 급락으로 이제는 여기가 확실한 저항대 라인이구나. 이 저항대 라인을 쭉 돌려보면 이전의 지지 라인 수평선 라인과 정확하게 맞는 구간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예전부터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이 밑으로 뚫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나와야 정상이냐? 쭉 보면은 예전에 시작했던 라인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상승이 나왔던 구간 라인까지. 자,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나왔나요? 예전에 라인 상승이 나왔던 지지 구간 그리고 지금 내려온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바탕 상승이 일어난 후에 모든 거품이 가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구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금 우선 멈췄는데 단기적인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는 점점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한번 여기서 살짝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갔다 내려간 구간을 확인했고, 자, 두 번째 구간 확인하니까 이번에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가 이전의 구간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구간, 이 구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시면 20선입니다. 20선 추세 중심선을 위로 돌파한 다음에 이전에 저항대를 맞고 내려와서 다시 추세 중심선까지 멈춰서 지금 멈춰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추세 중심선, 자, 그동안은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쭉 내려와서 역배열을 보여주고 내려왔죠.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추세 중심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 중심선을 지지받는다. 오히려 저점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구간이 4,550원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 라인 보이시죠? 저항대 라인인 5,020원대까지 우선은 1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건들고 과연 뚫어줄 것이냐, 다시 내려갈 것이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올라갈 때 커비드 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형 바닥이라든지 지지 라인을 올리고 올라가게 되면 그 라인은 뚫어요. 그렇다면 뚫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가는 쭉 올라가서 60이동 평균선에 맞물리는 구간. 우선은 뭐 가장 큰 목표가는 여기겠지만 쭉 와서 2차 목표가를 뭐 5,700원대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길게 해서 난 사실 6,100원대까지 보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기 밑에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라인에서 이미 지지 라인을 확인했던 구간에서 또 지지를 나왔고 다시 지지 나오고 3바닥, 4바닥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뚫리는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올려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디까지 보시냐? 바로 여기서 지지 라인 받고 올라가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4,300원이네요. 4,300원까지 밑으로 보시고 위로는 우선 1차는 5,020원 그리고 최종은 6,100원까지 길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카바 같은 경우에는 한바탕 큰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거품이 빠진 모습인데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는 오늘 라이트코인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금이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라이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의 기초에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자, 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알고리즘을 비슷하게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건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비트코인의 파생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이트코인은 이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점은 자, 코인 생성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인 생성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분의 1로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4배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현재보다 100만 배 빠른 거래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장점 혹은 단점이 더 있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라이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고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라이트코인 거의 웬만한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ATM 리더라고 해서 라이트코인 ATM기에서 라이트코인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페이팔 저희가 좀 큰 기업이죠. 핀테크 3억 5천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이 페이팔에서 라이트코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보면 이 라이트코인 미래적으로 봤을 때 성장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트코인 지금 18만 원에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5,000원 정도 차이인데 웬만한 코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라 좀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MACD, 이 CCI를 통해서 저는 매수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MACD 이미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골든 크로스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그 밑에 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CCI라고 하죠. 이 CCI 제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100 부근을 가지고 과매수 구간을 가질 수 있는데 과매수 구간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고 그 안정적인 가격을 넘어섰을 때 이
이 코인은 좀 더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은 지금 18만 원대인데 이 코인 자체가 한 18만 5천 원을 이상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힘을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 이 18만 5천 원 가격대가 5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저항을 받는 걸 뚫고 올라가 준다면 지금 위에 이평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저항을 보여줄 게 위에 엄청난 가격 위에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매물이 어디에 몰려 있고 저항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저항 저는 20만 5천 원을 봤습니다. 자, 이전에 에이블을 통해서 제가 가격이 도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라. 지금 이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남은 비중 가지고 지금 차트가 좋고 캔들이 좋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리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라이트코인 또한 만약에 지금 20만 5천 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도달을 하게 되면 제가 일정 부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또 차트를 통해서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더 가져가시면 이 부분 수익을 더 얻으실 수 있겠다. 또 이끌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께서 매매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이후로 저점 매수 지점을 포착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건지 한번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지금 제가 라이트코인을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사실 이 지표 하나만 봐서는 저점의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지표를 또 추가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균 가격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심리를 이용한 거라면 그 조금 뒤에 1시 반부터 볼 지표는 매수 지점을 정확히 또 매도 시점을 정확히 또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 여러분들 파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매도를 잘해야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시고 가격이 또 오르면 또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배 최대한 덜 아플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한수님께서 무료 방송에서 CCI 지표나 MACD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핫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지표 설명해 주실 것도 기대가 돼요. 네, 특히나 요즘같이 좀 장이 위태위태한 장 속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좀 비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죠. 일단 이런 갑자기 하락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좀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금 보유량을 좀 퍼센티지를 최대한 조금 30% 40% 늘린 이후에 나머지 60% 가지고 자금을 이제 이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오르는 듯하면 떨어지고 오르는 듯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 지금 이 지표를 통해서 좀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가져가면서 나머지 금액은 좀 장기적으로 금액을 크게 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1시 반부터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